안녕하세요. 하늘만지 무속대학입니다. 이 무당들이 이제 당산과 이 상산과 삼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내림굿 할 때 삼산돌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과연 삼산돌기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과거에 교통수단이 이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때 더도 말고 50년 전, 100년 전만 우리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은 지금처럼 특히 본향이라는 데가 내가 살고 있는 당산이라는 곳하고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낳고 죽고 산단 말이에요. 내 부모, 형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본향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당산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시절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한테는 본향 이꼬로 당산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개화기와 6.25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히 6.25 때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으신 분들이 뭐 부산이나 이쪽까지도 오시고 서울에 살던 분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고 피난살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다양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과 당산이 갈라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그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이 시기에 이 대거 개성에서 한양으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에서 세종신도시를 만들으니까 서울중앙부처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세종이라는 데서 근무지가 바뀌니까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신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한양이라는 데가 완벽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논밭은 아니었고 일부 도시가 형성되어 분명히 있었는데 개성에서 수도, 이 당시 고려시대의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대저구대적으로 한양이 이제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에서 개성으로 넘어오는 이때 한양으로 고려 개성에서 한양으로 넘어오는 이때에 주로 왕족과 귀족들과 관료 중심으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상인이라든지 부수적인 그 계층들이 다 같이 넘어와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세종신도시도 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가니까 거기에 상가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뭐 옷가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학교도 생기고 학원도 생기고 그것처럼 개성에서 한양으로 대거 나라가 옮겨오는 거니까 이때는 왕이 옮기면 이거는 거의 나라가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거 신하들이 왕궁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이성계라는 분이 한 조선을 건국할 때 결국은 무력으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최영장군을 죽이고 위화도 해군을 해서 칼로서 나라를 잡았단 말이에요. 칼로서. 그래서 이것을 혁명이라 그래. 혁명. 이 명을 간다 해서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고향이 개성인 사람들이잖아. 원래 개성에서 고향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모든 본고지를 두고 살았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무장들은 이 개성과 가까운 쪽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것이 지금 말하면은 이 한양의 서쪽이란 말이야. 서쪽.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파발, 경기도 고양시, 파주, 문산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무반들이잖아. 칼잡이들이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신진사다 그래. 조선이 이제 막 안정돼 갈 때 세종쯤 하면 태종 임금부터는 무신들이 필요 없단 말이야. 무신들.
무신들을 키우면은 어떻게 해요? 또 왕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관을 숭상하는 정책을 써요. 문관을 숭상하는 정책을 쓰는데 처음에 무신들이 이쪽 서쪽에 자리를 잡으니까 당연히 문관들은 동쪽에 자리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가 양반하는 것을, 양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반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문반, 무반 그래요. 문반, 무반. 그러니까 학문을 하고 글씨를 하는 행정 관료들을 문반이라고 하고 전쟁터에서 칼 쓰고 활 쓰고 적장을 죽이고 하는 사람들을 무반이라고 해요. 무반. 장군들. 그래서 무반들은 자기들이 힘이 좋고 권력이 좋으니까 이 처음에 한양을 만들어도 한양의 서쪽에 앉는단 말이야. 개성이 가까운, 고향이 가까운 쪽에. 근데 이 무반들하고 문관들은 근본적으로 잘 어울리기가 어려우니까 글 읽는 사람들은 저 칼잡이 무식한 놈들 난 저 새끼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우리는 저쪽 멀리 가서 살자.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가서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왕십리라든지 답심리라든지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동대문에. 그래서 이 문반을 처음에는 동반이라고 해요. 동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무반을 서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색당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색당파라는 건 이제 처음에 동반은 문반이고 서반은 무반인데 이 동반이 또 같은 동쪽에서도 남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던 사람들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남인 북인 그래. 남인 북인 여러분들 사극 보면은 남인 북인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서반은 원래 처음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늙은 세대가 있고 새로 이제 무장으로 들어온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늙은 세대, 젊은 세대에서 이 서반은 노론소론 그래. 노론소론. 이것이 이제 동반, 서반, 노론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첫 시작은 조선 왕조가 개국하면서 개성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도읍으로 옮기면서 칼제비들은 서쪽에도 주로 자리를 잡고 살아서 서반이라고 하고 무반은 그 다음에 문관들은 동쪽에다 자리를 잡고 살아서 이 동인이라고 하고 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초로 나눠져서 살았지만 처음에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주를 해 왔을 때 무속인들은 한번 처음에 습관을 들이면 잘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이 개성에 있을 때는 개성에 있는 무당들은 개성의 당산, 개성의 본향산을 뭘로 쳤을까요? 덕물산으로 쳤단 말이에요. 당연히 덕물산. 개성에는 송악산도 있고 다른 산들이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개성의 덕물산을 주산으로 치는 이유는 개성에 있는 무당들이 이 개성의 덕물산에 산신을 아주 위하는 마음으로 산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개성에 언제부터 최영 장군이 거기다 모셔졌을까요? 개성의 최영 장군이 고려시대에 모셨을까요? 조선시대에 모셨을까요? 최영 장군을 언제 모셨을까? 고려시대에 모셨겠어? 조선시대에 모셨겠어? 최영 장군이 언제 살고 언제 죽었는데 고려시대가 망하면서 이성계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최영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시대까지는 최영 장군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고려말 이전에는 최영 장군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최영 장군은 분명히 조선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최영 장군을 죽여요. 그랬는데 최영 장군을 죽이자마자 최영 장군을 거기다 사당을 쳐서 만들었겠어요? 최영 장군은 조선의 역적인데, 고려에는 충신일지라도 조선의 역적인데 최영 장군 사당을 덕물산에 만들 수 있었겠냐고. 못 만들어요. 근데 조선이 안정이 되잖아. 이제 태종,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세종으로 넘어가서 조선이 안정이 되잖아. 조선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옛날에 충신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충신이. 그래서 조선시대에 비록 최영 장군을 죽이고
정몽주를 이방원이가 선주교에 때려 죽였지만 충신이 필요하단 말이야. 충신이. 고려의 마지막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바친 최영장군처럼 마지막 왕을 충성을 다바친 정몽주 학자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충성해라 하면서 그때부터 최영장군하고 정몽주를 이제 띄워주기 시작을 해. 그때 비로소 덕물산에 최영장군 사당을 만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장군 사당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최영장군 죽이자마자 누가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영모란 말이에요. 영모. 나라에서 최영장군을 국가에서 부각을 시켜주는 거야. 충신이다. 고려의 충신이다. 고려의 충신 하나는 빼고 충신이다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도 나한테 충성해라 이거야. 그때 비로소 이제 최영장군 사당이 덕물산에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덕물산에. 그런데 이 덕물산에 최영장군 사당이 들어서기 전에 덕물산에 산신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단 말이야. 이거 뭐냐면은 남산에 똑같아. 남산에 목멱대왕 산신각을 지었는데 이 목멱대왕 산신각 안에는 공민왕과 무학대사와 나홍화상을 모신단 말이야. 공민왕을 모시는 거는 이성계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인 왕이잖아. 얼마나 한이 많겠어. 나한테 원한 품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게 인왕산으로 옮겨오면은 목멱대왕은 없어진단 말이야. 목멱대왕은 없어지고 어느새 여기에 장군님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북굿이나 경상도굿이나 전라도굿이나 식긴굿이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특히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은 최영 장군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물고받고 도장받고 와서 무당이 돼야 된다고 하는 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화는 개성에 살던 사람들이 한양으로 옮겨왔지만 이때 한양에서 개성으로 그 당시 인사를 하고 와서 구슬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왜? 그것이 할머니가 하던 습성이니까. 무당은 당연히 개성 덕물산에 가서 인사드리고 와서 구슬해야지 된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는 개성에 있는 당산이란 말이야. 당산. 근데 당산인데 이 일에 이사 오니까 그때는 개성이 뭐가 돼요? 본양산이 되지. 본양산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성에 고향을 두고 살다가 한양으로 대거 이주해 온 그 당시에 개성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때 왕하고 관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무당들도 돈을 따라간단 말이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야. 이 땅에 대한민국도 강남에는 예전에 이게 땅콩밭밖에 없었어. 지금 신사동 뭐 잠실인데 누에밭도 있고 땅콩. 그때는 거기 무당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신사동, 압구정동, 뭐 청담동 막 으리으리하니까 무당들이 대거 진출을 하잖아. 또 지금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막 우르르 일어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의 무당들이 아마 돈 잘 버는 무당들 거기 다 모여 있을 거야. 그것처럼 이제는 슬슬 세종시로도 무당들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부처가 행정부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로는 무당들이 아직도 많이 덜 갔어. 근데 언젠가는 수도가 완벽하게 세종으로 이사가면 그때는 세종이 무당들이 또 발 디딜 틈 없겠죠. 그것처럼 개성에서 한양으로 한나라에 도읍이 옮겨니까 무당들도 대거 온단 말이야. 근데 한양에서 굿을 하려고 들으니까 그 개성에서 우리 할머니는 굿할 때 꼭 덕물산 가서 인사하고 굿했는데 나는 그걸 안 하려니까 찝찝한 그 흔적이 어디 남아있냐면은 한양꽃문서를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장군님 거리 상산거리라고 해요. 장군님 거리를 다른 말로 상산거리라. 이때 상산이라는 말은 당산이 상산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상산이라고. 근데 이 상산거리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다리 마다리 칠홍상짐에 임진강 대동수를 건너 개성덕물산의 최영 장군님 전에 인물대령 화상대령
그 당시에 이 문서가 개성하고 한양하고 갈라지기 전에 개성에 있을 당시의 문서는 최영 장군님 전에 인물대령 화상대령 하고 구슬하니 얼마나 반갑고 구하시랴 이렇게 나갔는데 이때부터는 여길 못 가게 돼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해방과 6.25라는 과정을 겪어서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개성을 못 가게 돼요.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 인물대령 화상대령 못하고 오늘 이곳을 해도 내가 구였고 반가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영장은 개성덕물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수영반장 숫돌고래가 나와. 수영반장 숫돌고개 나와요. 수영반장이라는 거는 이때 개성덕물산의 최영장님 전에 뭐라고 하냐면 수경숙배 돌아다 그래요. 수경숙배라는 깊이 내가 가서 큰 절을 하고 온다는 거야. 최영장님 전에. 근데 개성덕물산을 가면은 과연 최영 장군님 전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최영 장군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럼 최영 장군한테 갔겠어요? 아니죠. 그럼 최영 장군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럼 누구한테 갔겠어요? 개성덕물산에 산신한테 인사를 하러 갔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에도 장군님 거리에서도 선덕물 마누라 후덕물 마누라라는 말이 나와. 이 선덕물 마누라는 덕물산에 원래 덕물산의 산신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후덕물 마누라라는 거는 뒤에 개성 덕물산에 사당을 지어서 모셔는 최영 장군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장군님 거리를 최영 장군 거리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영 장군 거리가 아니라 그냥 장군님 거리인 거야. 장군님 거리 이전에 원래는 상산거리예요. 상산거리. 그러니까 상산거리와 최영 장군이 나중에 앞에서 상산장군거리라고 상산거리와 장군거리가 합쳐져서 상산거리 장군거리 하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 구한말까지도 개성덕물산에는 우리가 왕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개성덕물산에 구슬하는 모습을 채록해놓은 문서가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산거리하고 장군거리가 구분이 없었어. 이것이 한거리 통합거리야. 통합거리. 산거리하고 상산거리라고 나눠진 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산거리는 본향거리라는 의미가 강하고 지금 상산거리는 장군님거리라는 의미가 강한데 그전에는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개성굿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당산이 본향산이고 본향산이 상산이고 상산이 당산인데 뭘 구별을 해. 그 이후에 최영 장군님이 돌아가시면서 거기다 최영 장군님의 사당을 모셔놓고 거기서 최영 장군님에 대한 전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간혹 예를 들면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보면은 최영 장군님 사당에는 해마다 처녀를 공물로 바치는 거야. 처녀. 진짜 살아있는 처녀를 거기다가 최영 장군님 그 사당에서 하룻밤 재워요. 근데 그 처녀가 뭐 귀신하고 뭐 하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재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 고문서 기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처녀 아가씨는 최영 장군님한테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안 가고 평생 홀로 수절하고 사는 거야. 모르지 뭐 또 담장 넘어서 누구 불러들인 건 내가 책임을 못 지지 뭐. 그것까지 나도 모르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한양꽃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 남산에 있는 목멱산 산신각의 인왕산으로 옮겨오는 과정과 6.25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6.25에 개성덕물산의 최영 장군 사당에 있던 최영 장군님의 영정, 우리가 말하는 화분을 모셔서 개성 인왕산에다 모셨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뻥인 것 같아. 뻥인 것도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그림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화분이 여러분들 개성 이제 인왕산 국사당에 가보신 분들은 태화가 양쪽 벽면 3면을 둘러쳐서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필체가 다 한 사람 필체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좀 차이가 나. 근데 거의 장군님 형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 형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개성덕물산에 최영 장군님을 여기다 모셔놨다 하는 거는 또 막말로 그림 하나 갖다 놓은 거 최영 장군님이 글리 오냐고. 그 다음에 남산은 남산이고 인왕산은 인왕산이 이 최영 장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러면 인왕산에 뭐 장군님한테 물고 받으러 갔냐고. 인왕산은 선바위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소산인데 중 같은 산이고 스님 같은 산인데 인왕산은 장군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지린자 쓰는 거. 어지린자. 왕자도 인왕이라고 쓰는 거야. 인왕이라고. 이게 원래는 일로왕이라 그래서 일로왕이라 해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산이란 말이야. 이게 한양 성내에서는. 근데 여기는 장군님 산이라고 하는 게 어렵고 남산도 목명 대왕이니까 그렇다고 남산도 가보면 야트막한 산에 우리는 장군 같은 기운이 잘 안 느끼지더라고. 선비 같은 느낌이지. 오히려 저 앞에 보는 관악산은 가면 장군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한동안 저도 역시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왕산에 내림굿을 시키면 데리고 가서 인사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인왕산에 물고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한양성내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서울이 뿌리를 받고 살던 본향인 경우에 한해서 내가 경상도에 살든지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든지 내가 전라도에 살다가 서울로 어디다 올랐든지 하면 차라리 전라도 지리산을 가고 경상도 태백산을 가고 일월산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인왕산 가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도 지금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어떤 그 당사자의 본향산을 한 군데 데려가든지 아니면은 저는 본향도 잘 안 가요. 그 친구하고 맞다고 생각되는 산이 그때 일월산이나 태백산이나 국사당을 가는데 아무튼 요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강의를 몇 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개성에서 구슬하던 무당들이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개성을 본향이라고 지칭하고 살다 있는 사람들이 본향맞이 본향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당산맞이 본향맞이 상산맞이 하다가 이것이 삼산으로 발음이 바뀐 거다. 발음이. 그때 우리가 6.25라는 과정과 근대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대거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 옛말에 자식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냈다고 대부분의 지방에 사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서울로 보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큰 도시에 가서 큰 인물이 돼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고향을 다 등지고 대도시로 나온단 말이야.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시골 소읍에서 살다가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목포로 대전으로 강릉으로 이렇게 대도시로 옮겨오면서 거기서도 또 양이 부족하니까 서울로 경기도로 수원으로 그래서 또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분당으로 아파트 값이 일산으로 나니까 일산에서 더 올라가니까 지금은 평택으로 동탄으로 막 이렇게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래도 DNA 속에 우리가 굿을 하면은 그래도 옛 어른들 우리 선조들 나의 부모의 이런 분들이 살던 그 땅에 가서 내가 가서 인사 한번 드려오는 거는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일 뿐이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집성촌을 이루면서 그 옛날에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그 뒷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우리 선조들의 산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집 가까운데 공원묘지 모신단 말이야. 여기가 천주교 공원묘지든 불교 공원묘지든 사설 공원묘지든 납골당이든 거기 모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옛날에 원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본향산에 가도 할아버지 묘도 없는데 거기 보면 중조 고조가 있어도 중조 고조 묘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 가봤냐 뭐하냐고.
그렇다고 천주교 공원묘지 우리 할아버지 묘 있는데 거기 가서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별 의미 없는 짓이 돼버렸다. 이 최영 장군을 만난다고 그럼 최영 장군 만나려면은 개성 동물사랑 가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최영 장군 오셨다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최영 장군은 그 진짜 묘가 거기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통일로 가다 보면은 파주 거기에 최영 장군 묘라고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최영 장군 합의 받으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 가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갔다 오면 최영 장군 합의 받아서 그날부터 팔자가 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세요. 그리고 혹시 미추대왕 합의 받고 싶으면 신라를 저기 경주를 가시고 문무대왕 합의 받고 싶으면 간포를 가세요. 그 다음에 자기 시조할아버지 받고 싶으신 분은 시조묘를 찾아가세요. 근데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조가 맞는지 족보는 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알아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족보를 샀는지 이게 족보가 진짜 족보인지 개족보인지 누가 아냐고. 댓글에 어떤 사람은 뭐 보니까 자기는 맹사선의 후손이고 진양반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냐고. 자기가 진양반이면은 정말로 거기서 대대로 종가를 이루고 사는 집이 있어야 돼. 지금 그래도 안동이라든지 봉화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전라도에 가면은 10대 20대 막 이렇게 종가택을 종부 며느리가 쫙 지키고 막 99칸은 안 돼도 막 스무칸 서럽고 고택 막 100년 200년 300년 내려오는 고택 있잖아요. 그런 걸 지키고 있던 집이나 진짜 양반집이야. 근데 그런 집은 대한민국에 2%밖에 안 된다. 2%. 전체 1910년에 일본 놈들이 조사해 놓은 거야. 이게 정확해요. 정확해. 그때 전체 이 땅의 조선 구한말에 양반 인구가 1.9%. 그것이 철종 때는 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철종보다 다음에 고종황제잖아. 정순, 헌철, 고순, 헌종, 철종, 고종이란 말이야. 1910년이면은 고종황제도 이 한일합방이 되면서 뒷방 늙은이로 종효랑이로 바뀌었을 때야. 이때 일본들이 정확하게 조사 통계한 거예요. 전체 인구의 1.9%가 안 돼. 2%밖에 안 돼. 2%.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고 2명꼴로 양반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지가 진양반이라고. 그 족보 좀 한번 갖고 와봐요. 내가 확인해 줄게.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당산을 가니 본양산을 가니 그냥 상산을 가니 삼산을 돌아야 되니 내림구산을 삼산을 안 돌면 큰일 나느니 무당이 말문 틀려면 본양문을 열어야 되니 당산문을 열어야 되니 조금 심한 말로 멍멍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멍멍이 소리. 이런 걸 알고 떠드느냐 이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지루한 강의 10편 제가 약속한 대로 10편을 했고요. 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 궁금증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을 섞어드리면서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섭다입니다.